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주유소 가면은 기름값이 많이 싸졌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뭐 기름값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석유 값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기름값은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내린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것도 또 그죠. 불만인 부분도 많이 예. 있는 것 같고요. 유가는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 상황을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그 올 1월만 해도 배럴당 $70 오르내리던 그 원유 가격이 3월 말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가 $20 이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2년 이후 이제 18년 만에 최저 가격으로 떨어진 건데요. 그 감산 합의 이후에 배럴당 이제 $30 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3개월 전에 비하면 이거 반토막도 안 된 상태로 떨어진 거죠. 예, 유가가 이렇게 반토막 났으면 우리도 좀 반토막 났으면 좋았을 거라. 그러니까 예, 이게 원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유가 전쟁이 이제 이 사람들 유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촉발되는 원인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유가 하락이 이제 시작됐고요. 오페크 그 회원들 사이에 맺었던 그 감산 합의 시기가 3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추가 감산 합의가 이제 실패를 한 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예, 게다가 이제 그 주요 원유국 중에 하나인 그 러시아가 오페크와 그 감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유가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 그 산유국들 사이에 감산 합의에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유가 시장은 전통적으로 그 뭐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담합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예. 예, 이뭐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네. 이건 또 사실 이제 패권 과도 맞습니다.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미국이 이제 오펙 회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한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산유국들이 지난 10년간 그 석유 판매 수익이 계속 줄어들었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인이 셰일가스라고 하는 대체 에너지가 부상했기 때문인데요. 이 셰일가스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로서 미국은 이 셰일가스 산업의 대표적인 수요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셰일가스 매장량이 전 세계 4위인데 생산량과 수출량은 세계 1위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 셰일가스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은 세계 1위 원유 수입국에서 세계 1위 석유 수출국으로 이제 2016년부터 바뀌었고요. 예, 지금까지 중동 산유국들의 눈치를 안 보면서 원유 시장을 지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산유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생산량을 안 줄이고 유가를 계속 떨어뜨리는데도 감산 합의를 안 한 이유가 미국의 그 에너지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러시아가 유가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셰일가스 혁명으로 부상한 그 미국을 견제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오페크와 그 러시아의 합의 실패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요. 예, 미국 셰일 기업들은 이제 줄줄이 생산량 감축을 결정했고 수십만 명이 이제 실직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산유국들이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무기로 한 이 산유국으로서의 등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들 국가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줄여보자.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예. 줄여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미국을 거죠. 견제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다. 뭐 이런 예. 분석이시군요. 예. 근데 이제 셰일가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셰일가스가 뭔지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 원유는 잘 아는데 그렇죠. 이제 셰일가스는 좀 개념적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고 예. 우리가 이렇게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이게 현재 원유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인 것인지 네. 예. 그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반 석유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오래전에 이제 지질 해일 등으로 이제 유기 물질이 땅 속에 갇혀서 강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천연가스와 석유로 변해서 유전이 형성된 걸 시추해서 뽑아낸 건데요. 이 셰일가스는 보통 석유 유전보다 더 깊은 땅 속에 0.005mm라는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진흙으로 구성된 셰일층에서 만들어진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셰일 이제 석유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일반 유전은 이제 커다란 지하 탱크에 그 모여 있는 형상이라서 구멍만 뚫으면 이제 위에 천연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유가 나오는데
이 셰일층에 갇혀 있는 셰일가스와 석유 석유는 너무도 작은 진흙 입자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예. 구멍을 뚫는다 해도 그 근처에 것만 조금 나오지 가스가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주 비용에 비해서 가스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경제성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1998년에 미국의 한 채굴업자가 수압 파쇄라는, 그러니까 물을 강하게 뿜어 넣으면은 그게 이렇게 그 구멍이 커지면서 예. 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상업적 양산을 시작하게 됐고, 그 결과 미국은 셰일가스 산업의 이제 선두주자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가진 이제 그 석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줄어들면서 음흠. 유가 결정권에 대한 목소리가 약화되고 지난 10여 년간 산유국들의 수입이 계속 감소해 왔던 거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는 그간 석유 수출 기구와 함께 그 감산을 유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셰일 업체들의 그 시장 점유율만 높이는 꼴이 됐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유가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미국 에너지 시장 장악력을 견제하기 위해 원유 감산에 합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원유가 이제 줄어들어야만 다시 원유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네. 그동안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감산이 안 됐고요. 그런데 극적으로 또 뭐 감산에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 석유 산업이 망하고 이제 많은 실직자들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2일 이제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면서 이제 감산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자기 트위터에도 이제 밝힌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패했던 감산 합의의 재협상을 암시하면서 감산량이 이제 하루에 1,500만 배럴에 이를 수도 있다. 트위터 그 사람 잘 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모두를 위해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쨌든 그 지난 3일 오페크 그 회원국들하고 이제 10개국들이 모이는 오페크 플러스 그 긴급 소집을 요청을 했고 협상 일주일째인 지난 9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0만 배를 줄이기로 잠정 협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페크 플러스 그 또 다른 구성원인 그 멕시코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이제 빠져들었는데요. 예. 오페크 플러스는 그 멕시코의 하루 생산량 40%에 달하는 40만 배럴을 축소를 요구했지만 멕시코가 너무 심하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제 10%는 감산할 용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부를 했던 건데 중재자 역할을 해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다 다시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중에 뭐 뭘 보상을 해줄 테니까 제발 좀 합의 좀 해달라라고 처음으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 예. 결과 이제 12일 멕시코를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하루 970만 배럴 감산하는 방안에 이제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예. 글쎄요. 뭐 이 감산에 합의는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걸로 그 유가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감산은 합의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이고요. 예. 그 오페크 플러스 감축량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국은 매일 이제 250만 배럴을 감축하고 하루 생산량을 1,100만 배럴 수준 선으로 감축하겠다고 합의는 했지만 러시아는 작년에도 오페크 플러스와 약속한 그 감축량을 대부분 잘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또 주요 산유국들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유가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최근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200만 배럴이나 줄었는데 예. 970만 배럴 줄여봤자 여전히 1,000만 이상 배럴이 남기 때문에 예. 유가는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원유 컨설팅 업체 그 리스타드 에너지는 이달에만 원유 수요가 하루 최대 2,70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이 공급 과잉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면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제 국내 정유 4사 1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13일 그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그리고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그 정유 4사의 1분기 영업 손실이 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도 이제 저유가와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이제 산유국 등에서 선박 발주 연기나 취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석유 화학업계의 경우에 유가 하락으로 이제 마진이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전체 글로벌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저유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통상 저유가 수혜 업종으로 꼽혀온 그 여행 항공업은 잘 아시다시피 인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예. 오히려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유가가 하락이 됐지만 그로 인한 수혜는 지금 제한적이다. 네. 워낙 예, 코로나19 보고 사태가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 혜택을. 예. 아마 개인들만 조금 예. 어쨌든 있는 이제 것 주유소 같습니다. 가면 그나마 조금 더 싸졌으니까요. 예. 그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유가 하락의 제2 원인을 제공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석유 가격 안정세도 결정될 것인데 당분간 공급관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유가가 쉽게 반등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예. 그 미국 투자은행 그 모건 스탠리는 올해 3분기까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에 머물다가 4분기 들어서야 30달러 선을 이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른경제 원유시장 폭락 현상과 원인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